자, 오늘 삼성전자가 장 마감이 됐는데요. 영상 촬영하는 시간은 3시 33분을 이제 막 지나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장 마감이 됐고 이제 동시호가 체결이 됐는데 굉장히 수상한 체결이 됐죠. 그죠? 동시호가에서 수상한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한 번에 번쩍하고 이렇게 1%가량 올라오면서 종가가 결국엔 11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러면 월요일장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상황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도 위치지만 올해 증시 14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올해 5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ETF에 대한 이슈까지 터져버렸죠. 한마디로 뭐예요? 자산운용사에게 괴리율 관리 제대로 안하면 ETF 상장 제한할 것이다. 증권사 LP한테는 LP 호가 제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규 ETF LP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ETF를 만들고 관리하는 운용사 조심해. 가격 안정시키는 증권사 LP 너네도 책임 다 안 하면 우리가 감사할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레버리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 이거 굉장히 수상하거든요. 이거 내막을 잘 알지 못하면 삼성전자 주가 대응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유튜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서, 만약 삼성전자 이야기하는데 이 ETF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한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간다? 그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여러분을 위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 오늘 좀 용기를 내서 분석하는 건데요. 좋아요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저도 상당히 좀 이 말 꺼내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이 레버리지는 제가 어제도 우리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예요? 광기의 상승을 만들어낸 게 레버리지였다. ETF 출시였다. 근데 환율이 1,500원 넘어선 상황에서 지금 너무 원웨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이 날 수 있으니까 대비하자라고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뭐 앞으로 뭐 날아갈 거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황을 보자라는 겁니다.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을 알아야 주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감사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레버리지 출시했는데 ETF 가격이 실제 가치와 너무 다르게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는 이제 운용사랑 증권사가 LP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제재하겠다고 경고를 한 건데, 여기서 ETF 괴리율이 뭐냐면 ETF는 두 가지가 있어요. 쉽습니다.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전혀. 하나는 실제 자산 가치예요. ETF에는 두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ETF는 두 가지 가격. 하나는 실제 자산 가치고, 이거 알아야 삼전 대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정말 큽니다. 이유가 있어요. 실제 그 ETF가 담고 있는 주식, 채권, 선물, 실제 가치입니다. 근데 단일 ETF였잖아요. 삼전, 하이닉스 단일 ETF였다고. 그죠? 괴리율이 심해지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가입니다. 시장 가격. HTS나 뭐 MTS 실제로 사고 파는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ETF 시장 가격은 이 실제 자산 가치 NAV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움직여요. 시장가랑 실제 자산 가치랑. 근데 시장 가격이 실제 자산 가치보다 너무 비싸면 괴리율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가치보다 ETF 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면 누군가는 비싸게 살 테고, 실제 자산 가치보다 시장가가 낮다면 누군가는 저렴하게 살 거예요. 맞죠? 그래서 투자 가치를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증권사가 이 역할을 합니다. LP, 유동성 공급자라고 합니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예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자인데,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은 뭐냐? ETF가 너무 비싸게 거래되거나 너무 싸게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새끼들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비싸게 거래가 되거나 너무 싸게 거래가 되지 않도록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계속 제시를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LP예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ETF 실제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시장에서 매도 호가가 1,500원까지 벌어졌어요. 1,500원까지 벌어져 있으면 LP가 중간에 적정한 매도 호가를 내가지고 이 가격 간의 차이가 나지 않게, 비싸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뿔이 난 거예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레버리지 ETF 이런 건 지금 굉장히 충격이 큰데, 심지어 단일 종목이었잖아요.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왜 관리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ETF를 만들고 하는 거 제한시킬 수 있다, 상품 출시 이제 못할 수도 있다, 경고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가 대응에는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실 텐데,
자, 속상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무슨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로 인한 영향력이 상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럼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거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삼전 끝났나 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할걸요? 뭐 괜찮다 뭐 이렇게만 하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갈 일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자,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상 보고 있으면 조회수가 어차피 나는 얼마 안 나올 거야. 왜? 나보다 더 채널 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10명이 보든 20명이 보든 좋아요만 누르고 영상 끝까지만 보자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ETF가 지금 문제가 됐고 논란이 됐고 레버리지 관련해 가지고 똑바로 관리 안 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수급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중간에 시작됐네요. ETF 자 봐봐. 또 말아 올린다 새끼들. 자, 어쨌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호가창은 계속 지켜보고 계시면 좋아요. 호가창 아시겠죠? 자,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되면 얘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수급이 약해질 수 있어요. 수급이 지금 레버리지 출시 때문에 막 세졌는데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추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삼전이 이 추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딱 봐도 어때요?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에요.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이제 슬슬 삼전도 뭐가 나오잖아요. 방향성 나온다. 이거 나옵니다. 이제 이거 나옵니다. 이거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이 지금 두 가지야. 레버리지 때문에 주가를 눌렀다가 2분기 실적 남았잖아요.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빵 하고 뭔가 터진다. 삼전 그러면 이날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삼전이 5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하는 그 방향성 자체는 여전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처럼 레버리지와 관련된 이런 단기 수급의 이슈가 있으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렸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흔들렸다 갈 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제 끝나는 건가? 이러면서 투매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투매가 나오는 순간이 누군가한테 매수 타점이 될 것이고 누군가한테는 허탈한 미련만 남는 구간이 될 거예요. 내가 왜 팔았지? 내가 저때 매수 못했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 삼전이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어요. 이거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오른 적 없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존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진짜 위험해요. 제가 웬만하면 욕 안 하죠.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삼전이 50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 얘가 그냥 가겠어요? 그냥 가겠습니까? 원웨이로 그냥 쭉쭉?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추세선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요거 이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뭘 봐야 돼요? 요거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는데 요거 이탈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락갑니다. 한번 갔다가 저기 나락까지 갔다가 들려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원웨이로 지금 삼전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나락을 가기 직전에 60일선에서 반등이 된다? 그럼 얘는 떨어지더라도 역시 삼전이네 하면서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선이 이탈하면 조심하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여러분 싫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자 하는데 60일선 지키는지 꼭 보세요. 아시겠죠? 이탈을 하게 되면. 근데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동시효과도 제가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에 NXT에서 난리 났죠? 나 이럴 줄 알았어. 동시효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러면 작정한다 그랬잖아요. 얘네가 작정을 해가지고 이 수급 지금 제가 이 NXT 계속 봐야겠지만 NXT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장중에 봐야겠지만 이 NXT 흐름을 보고 나서 월요일장 어떻게 될지가 가늠이 될 거예요. 월요일장 얘가 뭘 할 수 있어요? 요 추세 요거를 얘가 한번 찌르러 갈 수 있어요. 찌르러 갈 때 뭐가 필요해요? 수급이란 게 필요해요. 무슨 수급?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수급이 필요해요. 외인들이 계속 팔잖아요. 기관도 매수하다가 팔잖아요. 기관이 지금 이거 수급이 왜 잡히겠어요? 금투 왜 잡히겠어요? 왜 잡히겠어요? 금투 사모펀드 이거 왜 잡히겠어요? ETF 나 더 말을 못하겠다. 진짜 이러다 쌍라의 목숨이 남아도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요. 외인들 도망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나? 조심할 거 조심해야 살아남는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은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얼굴도 모르는 새끼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이거 뭐 조심하라 그러냐 자꾸 내 주식이다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할지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 돌려놓고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삼전에 대해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게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정말로요.
야 상남이가 이거 깨면 조심하자 그랬는데 그때 상남이만 믿고 그 믿는 만큼만 비중 덜어내기 정말 잘했다. 상남이야 이거 깼을 때 60에선 보라 그랬는데 야 보라는 거 보기 잘했다. 그러는 분들이 분명 한 명쯤은 있을 거야. 제가 말하는 대로 될 거란 보장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런 추세선을 깨고 60일선까지 지지를 못 받으면은 갑니다. 어디? 지하시 확인하러. 근데 동시호가 보고 NXT 거래를 흐름을 보니까 얘가 지금 이런 월요일에 한번 사고 치겠다. 한번 갈 수도 있어요. 실적 발표 전에 뭐가 나오죠 보통? 7월달부터 실적 발표잖아요. 삼전이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자리예요? 모 아니면 도예요. 장중에 대응을 잘해야 돼요. 수급이 약해지는데 삼전이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갑니다. 어디 가요? 안 좋은 데 갑니다. 그죠? 지금 ETF 레버리지 이슈가 발생을 했고 감사 들어가겠다고 있고 적당히 하라고 말하고 있고 괴를 심하게 차이나지 않게 관리하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수급이 좀 방향성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기관들도 도망치는 거예요. 기관들도. 제가 하나 이완할까요? 기관들이 도망칠 이유는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기관들이 도망치면은 추세 하단부 이탈하기 전에 한번 쏘다가 요 위에서 기관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월요일장 반등을 주면서 기관들이 여기에서 팔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레버리지에 관련된 이슈를 바탕으로 증시에 이렇게 한번 충격을 준 다음에 실적 발표가 지금 다가오잖아요. 실적 발표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슈팅을 또 주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실적 발표 다가오기 전에 한번 슈팅 주는 거 뭐 한두 번인 게 아니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실적 발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키워드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 단기 대응 요때 삼전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다. 수익 매도 한번 한 다음에 비중을 좀 줄여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전량 정리해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삼전에 투자하는 금액이 뭐 1억 원이 된다. 1억 원이 되면은 일단 저는 여러분한테 절반가량은 익절을 하셔라. 제발 좀 50%는 익절하신 다음에 50% 남은 50%는 그 50%는 절반은 우리 구독자분 마음대로 해보시고 절반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에서 반반하니까 2,500이죠. 자, 2,500 하나는 우리 구독자분 마음대로 해보시고 하나는 제가 하자는 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비중 조절, 비중 리스크 관리 들어가는 거고, 그죠? 자, 여기에 따른 주가 대응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7371, 7442로 3전이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VIP가 뭐 이딴 거 없습니다. 그냥 구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하시면 제가 혜택은 다 챙겨드리고 있고요.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서 챙겨드리는 혜택이고요. 저도 이제 VIP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종목해드리는 종목은 그 어떤 대가 받지 않고 구독하시면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장중에 타이밍까지 잡아드리고요. VIP급 정보까지 모두 챙겨드립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ETF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결론은 하나죠. 레버리지로 인해서 흥했다. 레버리지로 흥했고 레버리지로 망할 수도 있다.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실적이라는 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쪽에서도 실적 굉장히 좋았고 지금 뭐 깔래야 깔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슈를 바탕으로 오히려 저점 잡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건 조심하자. 단 남아있는 호재는 발라먹고 나오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죠? 순간순간 판단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신호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제가 또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라는 걸 아끼지 않으시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아주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이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빅사이클을 잡아라. 많은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빅사이클이 과연 앞으로 어떤 게 될까?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까지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선, 반도체, 방산, 바이오 이 모든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사이클은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빅사이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제 연락처로요,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남기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빅사이클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빅사이클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담님, 매번 정말 빅사이클을 맞춰냈나요? 검증부터 해야겠죠. 정말로 매번 원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빅사이클에 맞춰낸 사람이라면 다음 빅사이클을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돼. 그 중요한 타이밍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에 대한 걸맞는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증부터 해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2025년 2월 12일 본격적인 급등이 터질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주당 가격 24,200원에서 매수 방송해드렸어요. 핵심만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반드시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이고 너무나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차려진 이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먹을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24,200원에서요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 초급등 나면서 300% 폭등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오션 역시도 말씀해드렸습니다. 조선 대장주 32,800원에 매수하자라고 방송해드렸고요. 그 매수 방송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2월 19일이죠.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니까 불안합니다. 하락하니까 불안해서 잡지를 못하고 보유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다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오션 어마어마한 호재 터지면서 363%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어요. 와,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매출이 2026년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10조가 넘어가요. 25년도 10조 넘어가고 26년도 12조가 되고 영업이익도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1조가 넘어갑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업이 24년도에 들어서 엄청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삼성중공업의 연봉상 차트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9년 동안 바닥을 기다가 2005년도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이때 다들 뭐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9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 대금이 심상치가 않죠. 수많은 자, 들으셨나요? 당시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저는 9년 매집설을 말씀드렸고 실적 사이클에 대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흘러왔던 패턴을 보셔라. 똑같이 급등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급등 나왔죠 이미. 맞나요? 그리고 우리 채널 대표 한미반도체, 저는 여러분에게 HBM은 잭팟이다. 이거 터지기 전에 2023년도 11월 3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 22회예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의 4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이런 아이들 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급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HBM입니다. 한미반도체 생성형 AI의 HBM 반도체 생산. 자, 생성형 AI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HBM을 생산하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그냥 간단해요. 자, 삼성,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얘네 뭘로 만드느냐? 장비.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예요. 자, 들으셨나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빅사이클이라고요. 빅사이클이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제 연락처 737-7454 보이죠?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며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빅사이클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허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빅사이클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사실은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최저점에서 방산주 잡아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나 2차전지에 밀리지 않을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박을 눈앞에 두고 그건 말하지도 않고 선반영되었다라는 헛소리라면서 본인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 자, 자세히 볼게요. 들으셨나요? 급락이 나오는 주식을 놓고서 이건 월봉상 차트예요. 캔들 하나당 한 달입니다. 이런 주식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월봉을 보셔라. 매집이 되고 있다. 기회다. 펩트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방송할 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주식이 그렇게 되리란 걸 모르니까요. 펩트론 말씀드리고 나서 648% 폭등 나왔습니다. 펩트론 최저점에서 심지어 급락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에이베바이오, 일라이 릴리와 함께 엄청난 계약 규모 터지면서 급등 나왔는데 계약 직전에 또다시 매수 10월 28일에 방송해드렸어요. 20만원 갈 걸 알죠? 라고 하면서요. 93,000원에서 방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빅사이클을 잡으세요. 그 빅사이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이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을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